오늘은요 은근과 끈기로 지역 현안을 살피는 수원시 의원 한규흠 의원님 모시고 직접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재선 의원이신데요. 네. 네, 6년 전에 처음 의정활동 시작하실 때랑 지금이랑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떤 게 좀 달라졌을까요? 네, 그 시정 전반을 살피는 일이라든가 지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 한 100여 가지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야 자료를 보면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사회자님께서 뭐 질문을 하시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네, 드리도록 의원님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것부터 예, 좀 예. 제가 좀 듣고 싶어요. 가장 그럼 정말 이건 정말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다면 어떤 사업인지. 예, 그 우리가 민원인들이 6년 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건데요.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시청에 전화를 했을 경우 정화나 응대율이 상당히 그 떨어졌던 것을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콜센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저 봉사를 하면서 민원이 접했을 때 동사무소 전화하면 거의 다 통화 중에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시의원이 돼서 제일 처음으로 접근했던 게 이게 그 전화 응대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개선한 게 지금 현재 그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휴먼 콜센터입니다. 189에 3,300번인데요. 서울에는 다산 콜센터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경기 콜센터가 있습니다. 사실 수원 휴먼 콜센터 먼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사용률이 떨어지지만은 이 근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아서 지금 뭐 어디 가나 수원시 동사무소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그렇고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그리고 제일 전면에 189에 3,300이 뜹니다. 한번 꼭 임명해 보십시오.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1899에 3,300번. 1899에 3,300번이요. 예. 그러면은 가장 처음으로 건의하셨던 그렇게 고심하셨던 부분이 정말로 이런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것부터 고쳐 나가신 예,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행정의 품질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좀 했었는데 뭐 거기에 일화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네. 뭐 그 부분에 가장은 저기 하더라도 일단 189에 3,300번을 한번 이용 좀 꼭 해보십시오.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많이 이용하실 것 예. 같아요. 재밌는 일화가 많다고 하셨는데 또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제가 또 듣고 싶어서. 예, 예. 예. 뭐 시간이 있으시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189에 3,300번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24시간 다 전화가 됩니다. 24시간, 뭐 휴일도 없고요.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동장님한테 말씀을 주신다든가, 뭐, 시의원한테 말씀을 드린다, 뭐, 터물 뭐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이 189에 3,300번으로 이걸 좀 되면서 본인들이 직접 시연을 함으로써 그 얻어지는 성취감 때문에 상당히 그 긍지와 자부심, 특히 통장님들이라든가 지역 봉사자분들이 그걸 느껴서 그 보람을 상당히 느끼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아, 잘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시민들의 소리가 들어오면 그게 정말로 실현이 되고 이런 좀 률이 높았나 봐요. 그렇죠. 그게 자기가 누구를 의지를 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아진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이 이제까지 행적을 조금 보니까 그 외에도 좀 다양한 전반적인 수원시를 위한 여러 가지를 좀 하셨어요. 보니까 거리 환경 저하되는 통신선. 이제 그 통신선이라고 뭐 어떤 뭐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지역구가 연모동, 영화동 그 조원 1등인데 이렇게 구도심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널브러져 있는 그 통신선들, 그다음에 전신주에서 같이 그 통신선하고 혼합이 됐기 때문에 상만한 걸 보실 건데 그런 부분을 정비를 좀 해달라는 거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원시라든가 한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었습니다. 네. 제가 전화를 또 해보고 직접 또 찾아도 다녀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도 제가 좀 문의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 분야 이렇게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데도 좀 문의를 드려봤지만 이런 데를 해본들
한전에다 의뢰하는 수준,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전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한전에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전에서도 그 정비를 안 해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 범죄에 노출돼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으니까 청소년들이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뭐 타고 올라가는 거 뭐 손 씻고 또 미관상 뭐 져야 되는 건 말도 못하고 또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유해전주화 같은 거 그 방송할 때는 그 당사자 부모들, 그 수험생을 특히 둔 부모들이라든가 청소년을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못 됐던 그런 아주 그 아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하물며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울면서 진짜 자살 충동까지도 느낄 정도로 안 되니까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그 민원을 넣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참 작태가 진짜 한심하다는 그런 막 분노 섞인 얘기도 듣고 그러다 네, 제가 실제로 그 통신선 때문에 그 민원을 넣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죠. 야, 그런 부분이 사례가 지금 다 사례집에 다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수원시하고 하다가 도저히 뭐 부서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이제 시장님 질문 대행에서 답변도 받은 거 있었고 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런 거는 중앙 부분 부처에서 한번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장안에 이제 이찬열 국회의원님이 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해서 그 입법 좀 발의 중에 있고요. 네. 또 이제 그때 그 통신부 총리실 산하에 하나 또 저기 그 기구를 센터를 둔 게 이제 통신선 정비센터입니다. 그게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부터 우선 정비를 하자 그렇고 통신업에 관련하시는 분들이 한 1조 5천억 정도 사업 자금을 해서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정비지구를 그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지구도 그 사업이 큰 사업이 있으면서도 담당 부서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 지구를 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식적인 거죠. 그냥 공문 내려놓은 거 범위 내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실제로 너무 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 부서 공직자들 수시로 바뀔 때마다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정비지구가 선정이 됐고 했으니 좀 관심을 갖고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그 첫 사례가 2015년도 신청을 해서 올해 16년도 한 51억 정도가 우리 수원에 지금 이렇게 좀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5개 지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이제 집행부의 관계자분들한테 전에는 좀 담당 부서의 주무관이나 팀장님 정도만한테만 상의를 드렸지만은 이제 올해는 제가 또 좀 그 윗분들한테 가장 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해서 더 정비지역을 왜 우리 국가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이런 거는 노력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감히 좀 부탁 좀 드리기도 하고 상의도 좀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이렇게 동네를 걸어 다닐 때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희 일반 사람은 이렇게 시의원님이나 그 다른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저희는 생각 못하고 다니는데 또 이런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제가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보니까 의원님이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눈에 띄는 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예, 국가보훈 공로표창을 수상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의원님 이거를 받으신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상인가요? 그 사실 우리 수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 보훈 가족이 지금 머무르고 계시는데 현재 지금 한 14,000여 명 이렇게 가까이 지금 현재 그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뭐 시군구나 이런 데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뭐 500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 처우 그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금액이 조금 이제 우리 도시보다 수원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네. 또 대상자도 조금 확대가 됐었고 우리는 이제 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 그 좀 확대도 덜 됐었고 그 수당도 적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월남전 참전용사라든가 6.25 이렇게 참전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월 3만 원씩 드리던 부분을 그분들이 한 3, 4천 명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못 받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건 가족이면서도. 그래서 그 확대되는 그 부분까지 해서 월남전이라든가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3만 원에서 이제 2만 원에서 월 5만 원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동안 못 받았던 분들의 그 수혜에 오신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3만 원 월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게 한 20억 이상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좀 지급한 사례가 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보훈의 성지가 이제 현충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었고, 사실 우리 연무동이나 조원동 이쪽에 있는 그 보훈원이 사실 오래된 역사가 있으면서도 그동안은 지역 주민들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됐었습니다. 닫혀 있는 공간이었었습니다. 저 역시 연무동에서 한 25년 살았지만은 뭐 거기 가본 사례도 없고요. 뭐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는데, 네. 그 이제 얼마 전부터 거기가 이제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제 지나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태극기 거리가 형성이 되고, 또 체육관이 젖어서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제가 시의원 되고서 이제 그 담당자들하고 이제 그 업무 제가 협조를 솔직히 해서 다니면서 했었고요. 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또 지역 국회의원 또 이찬열 국회의원 같이 찾아가서 이걸 최소한 지역 주민들한테 좀 같이 활용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체육관도 개방을 해서 지금 배드민턴 뭐 인구도 뭐 회원들 다 100여 명 가까이 아침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한 300억짜리 하면 이거 제가 주순 거 아니겠습니다. 이런 농담 섞인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개방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스스로 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이제 그 깨어있는 그 마음,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그램도 이제 몇 가지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광계산을 가시다가니 보시면 보호원 옆에 이제 그 무궁화 동산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조성이 된 게 아니고 지역 시의원하고 뭐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했겠지만은 제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다가 그냥 가시지 말고 거기서는 또 휴식터도 의자도 벤치도 설치되어 있고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무궁화 나무라고만 보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면은 한 나무에 무궁화 꽃이 5개, 뭐 6가지, 7가지, 8가지까지 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하여튼 뭐 이런 저런 일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훈처에서 이게 이제 보호가 된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훈처장님께서 그냥 이런 부분은 그냥 저기 할 수 없어서 뭐 드릴 거 놓고 상 하나 이렇게 주신다 그래서 받았는데, 제가 그 공적조회하면서 이렇게 까다로운 공적조회는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뭐 엄청 까다롭게 까다롭고 뭐 당연히 절차가 그렇게 됐겠지만은 일반 시상하는 것보다는 더 뭐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것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좀 제가 받았는데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더 책임감도 무겁고 앞으로도 온 가족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긍심 느끼고 했습니다. 네, 의원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국가보훈 대상자 예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하신 거 외에도 네. 여러 가지 뭐 무궁화에 관련된 거라든지 보훈에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네요. 네, 저는 의원님께 이렇게 상을 여쭤봤는데 또 이렇게 또 행적이 자꾸 나오시는데 의원님 제가 또 여쭤볼 게 있다면 문화복지교육위원장이세요. 예. 예. 근데 그것도 활동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이제 제일 먼저 상임위가 이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이제 이렇게 소관 부서에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4년간 이제 9대 때 했고요. 또 10대 들어와서 또 문화복지교육원에 이제 잔류를 하면서 또 거기다 좀 과분하게 또 위원장직까지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됐는데요. 뭐 잘 아시겠죠. 우리 문화복지 교육 의원님들의 그 면면을 보시면 상당하십니다. 전 수원시 최초 여성 구청장님 출신이 또 계시고요. 네. 또 의장님 출신이 계시고요. 또 부의장님 출신이 계시고요. 또 수원시 노인회장님 출신이 또 계시고요. 뭐 이런 뭐 다방면에서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로 이렇게 구성된 상임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위원장을 거기서 맡음으로써 상당히 부담감도 가졌지만은 이런 부분들께서 상당히 영향을 발휘해 주셔서 화합도 잘 됐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10대 전반기 위원장으로 대과 없이 잘 마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뭐 많은 일들이 큰 일들이 있었지만은
혹시 유수나 매석관 많이 보셨겠지만 수원시 미술관 생긴 거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술관이 뭐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그 명칭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 의회에서도 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뭐 시민 여러분들께 의견이 뭐 많이 나눠져 있었지만 특히 우리 의회 또 특히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좀 대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통상 상임위 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서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고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게 많은데 그 당시는 제가 상임위 2년 헌임하면서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표과정 했던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이게 이제 투표라는 게 뭐 단순하게 의회에서 뭐 민주주의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이 공천제라든가 이런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이렇게 터트리면 항상 그 뭐 이런 그 예민한 부분을 안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구성원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위험부담이 따를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표결까지 안 가서 이렇게 좀 잘못되면은 엇나가면 그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에 있어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행히 아까 제가 몇몇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내려서 본인들이 충분하게 그 의사 개진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위원장으로서 또 당연히 그렇게 또 많은 또 시간을 발휘하면서 그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이렇게 마무리 되어진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그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서 그 미술관 명칭 논란에 대해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정확히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미술관을 그 지을 때 그 이제 우리 현대산업개발이 그 터미널 그 수원 시프트 터미널 뒤에 그 아파트를 지면서 좀 이익금을 한 300억 정도 가지고 기부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기부만 해주셨으면 우리 시에서 뭐 알아서 이렇게 했을 건데 거기다 이제 그 아이파크라는 명칭을 그게 이제 아파트 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세속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왜 수원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또 그 아이파크라는 그 명칭을 우리가 써야 되느냐 그 충분히 이건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좀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그 뜻이 어느 정도 좀 반영돼야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충돌이 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벤져스와 같은 그런 위원회잖아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업적을 좀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미술관 명칭 변경 외에도 또 기억에 남으실 만한 뭐 공연장을 짓는다도 뭐 지금 말들이 좀 많으시고 뭐 고은 선생님 저기 문학관 짓는 것도 의견들이 있으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은요. 인들의 그 저변, 뭐 체육인들의 이런 저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체육인들 그 직장 운동부 이번에 뭐 구조 조정하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 그 의견을 좀 달리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집중과 선택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좀 아프지만은 6개 종목 이렇게 이상 또 구조 조정이 됐고 그랬는데 사실 그동안 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방만하지 않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요. 하여튼 마음 아프지만은 또 우리는 또 전체 시민을 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바라볼 또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좀 아픔은 있어도 또 반대 이런 또 사업이 있으면은 또 그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 속에 우리가 이제 의원생활을 하지만 항상 뭐 잘 아다시피 항상 양비론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저기면 한쪽이 항상 그런 또 쓰라림이 있는데 특히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모시라든가 장애를 가진 대상을 상대로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저기 안전교통 이름들은 뭐 전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소관부서들은 대상 어느 특정 부분 이렇게 좀 이게 정해진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비교가 되고 또 공부를 또 그만큼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알아야 뭐 답변을 하니까요. 네. 또 그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거신 분들은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 또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이런 항상 뭐 어려움이 있으시다 해서 그런 거 처우해서 이런 거 상당히 그랬지만은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무난하게 그래도 좀 많이 성과를 냈지 않을까 안 했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의원님 조금은 성급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2년 후면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혹시 그 지방선거에 임하실 자세 같은 게 있으실지? 글쎄 우리 지금 10대 이제 제가 재선 의원이라고 하지만 10대 이제 들어와서 2년 좀 채 넘는데 다음에 가장 생각한다는 건 원감생치 생각도 안 해봤지만은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정치인이 소견이 없겠냐마는 질문하시니까 아직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언론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거 이상을 지들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단지 이거는 지들이 좀 의원생활 지금 6년째 해보면서 느낀 거는 의원으로서 들어오실 만한 분들은 최소한 그 지역에서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다음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뭔 얘기냐면은 네. 우리가 수원시가 42개 동에 있지만 42개 동 중에는 다 동마다 지역의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지역의 리더분들이 계시고요. 그 리더분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공천은 없이 무소속으로 나와도 최소한 1개 동에서 3,000편, 4,000편을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런 분들이 좀 그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분들은 다양한 거를 섭렵을 했다는 거죠. 지역에서 그만큼의 이제 주민들하고 부닥치면서 느꼈던 게 이제 많이 이제 함축이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의원은 전문가가 안 해도 되거든요. 전문가는 전문가 그룹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걸 부닥치면서 민심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것 정도는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부족하다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정당 공천제가 2년은 폐지가 되려니 보지만은 정당 공천제가 설령 폐지가 된다 해도 또 내천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차피 정당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당에서 그렇게 당 활동을 열심히 하면 지역 관리 열심히 하면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당연히 내천하는 건 법에 저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최소한도 덕망 있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정당에서도 한번 또 공천제가 아니더라도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정당 활동에서도 녹아내릴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 내가 지역에서 보고 느낀 거 시정에도 반영시킬 수 있겠지만은 정당 쪽으로 해서 정책으로 개발해서 할 것도 또 무지하게 많거든요. 도의원들도 있을 거고 국회의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부탁하면서 학습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시의원으로 오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저는 정당 공천제는 크게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난 사람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근데 현재는 정당 공천 폐지 여론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저는 그렇고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이렇게 하지만은 양당제는 현재 가지만 앞으로 다당제로 가서 진짜 지역에서 이렇게 좀 형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마지막으로 수원 시민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뒷바라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이라든가 의정에 있어서 좀 잘하시는 거 있으면 좀 칭찬 좀 해주시고 또 못하시는 거 있으면 좀 과감하게 좀 질책 좀 하셔서 우리 시정이라든가 의정 발전에 좀 크게 기여 좀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연무동이라든가 영화동 조월대에 계신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정을 살핀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는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어느 의원 못지않게 최선을 다해서 일 열심히 할 테니까 항상 좀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구에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불편함을 좀 끼치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여러분들께서는 지역 발전을 좀 기하는 일이라 생각해 주셔서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요. 항상 그동안의 항상 격려해 주시는 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단 안녕히 계십시오.
네,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일상생활을 담당하고 계신 수원시의회 한규흠 의원님 모시고 그간 의정 활동에 대해서 깊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의원님이 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2010년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출마하셨다는 그런 희망이 실천을 통해서 변화를 불러왔다는 걸 직접 옆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